네, 안녕하십니까. 알쏭달쏭 부동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업로드가 너무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을 안 했던 건 아니고요. 많이 바빴습니다. 오늘도 사연을 한번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이걸 방송에 말씀드리면 좋겠다, 방송에서 말씀을 드려야겠다 이렇게 해놓지만 막상 미리미리 준비를 해놓지 않으면 시간도 그렇고 미뤄집니다. 그래서 업로드를 미뤄지고 하는데, 너무 잘하려 하기보다 바로바로 발생했을 때 편하게 찍도록 하겠습니다. 퀄리티가 좀 떨어지더라도 미뤄지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바로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또 논의하고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의가 들어오셨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네에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하려는 업체가 들어와 조합 설립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시행사 대표를 한 다리 건너 아는 사람인데 조합장을 맡아 사업을 추진하려면 사업지에 땅이 있어야 한다면서 내 집의 땅 한 평을 자기에게 팔고 제 집에 전입을 허용해달라는 요청을 합니다. 질의 1번, 업체의 요구를 들어주어도 괜찮은지, 2번, 괜찮다면 땅값은 얼마나 할 것인지, 현재 이곳의 땅값은 대략 800쯤 합니다. 이렇게 문의가 들어오셔서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요. 여러가지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함축적인 게 되게 많습니다. 일단은 지인이시겠죠. 한 다리 건너서 아시는 분이니까. 일단 시행사 대표는 실제로 시행사 업무를 하는 건 아니죠. 시행사 대표는 필요 없습니다. 조합사업에. 그리고 이분이 아마 시행사 대표라서 잘 모르시고 말씀을 하신 게 있으신 것 같아요. 몇 가지가 보여요. 첫 번째, 여기 보시면 업체가 들어서 조합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조합을 추진하실 수는 있어요. 뭐 PM업체든 뭐 하셔가지고 지금은 법적으로 아직 정비업체만 할 수 있다 이런 게 이제 곧 바뀌어서 그렇게 되겠지만, 아직 현재는 현실적으로 PM업체라는 사업자 있으신 분들이 조합 설립에 대해서 관여를 하시고 도움을 주시곤 하십니다. 그래서 조합을 추진할 수는 있는데, 조합장을 맡아 사업을 추진하려면 사업지에 땅이 있어야 한다면서 말이 있는데, 추진하시는 업체에서 조합장 출마 못합니다. 관련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밀접하게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도 자체가 안 되시고요. 그 다음에 내 집에 땅을 한 평을 팔고 집에 전입을 허용해 달라는 건데, 이건 조합원의 위치를 가지시려고 하는 건데, 그러면 공유 부분이 되거든요. 1% 공유하셔가지고 본인이 대표 조합원이 되셔야 되는 건데, 이 부분 또 분양 대상자에서 또 문제가 될 수 있겠죠. 물론 분양 대상 하지 않겠죠. 또 그 부분이 제일 의문스럽고, 이분이 과연 가로주택에 대해서 알고 계시고 진행을 하시려고 하는 건지, 또 이게 현재 가로주택 정비 사업의 현장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제대로 모르시고 진행하시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조합장을 하시려고 하는데, 조합장의 임원에 대한 지위에 대한 게 있죠. 하지만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는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임원에 대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준용한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게 규정이 없다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판단하시는 것 같은데, 규정을 준용하기 때문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임원에 대한 규정을 준수하셔야 됩니다. 확인해 드리겠지만은 거기에 보면 규정이 있어요. 뭐 5년 이상 소유를 하신다든가 아니면 직전 연도까지 거주를 하셔야 돼요. 물론 뭐 1년 이상 걸린다고 생각하시고 그 거주 기간을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하셔서 들어오실 수도 있지만은 사실 좀 모순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과연 이런 분이 업체로 들어오셔가지고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추진하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른 말입니다만, 이게 다른 중소도시의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1년 전부터 준비해 오시던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진행을 하시고 연봉 번호 받으셔가지고 총회까지 다 하신 데가 있는데, 그게 총회 여건을 제대로 못 맞추셔가지고 조합 설립 인가가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정비업체를 통한 게 아니라 다른 개인을 통해서 진행하셨는데, 이분들이 총회의 법적인 요건을 못 맞췄습니다. 그래서 관할 지자체에서 조합 설립의 인가를 안 해주고 있는데, 결국은 조합원들이 피해죠. 하지만 이게 우스운 게 결국은 안 되었던 게 더 좋았을 결과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수습하기 위해서 연봉번호 다시 신청하신다고 저한테 자료를 들고 오셨는데, 이게 만약에 조합 설립이 되었으면 또 문제가 될 수 있을 그런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공사비에서 어떤 수지에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즉 무슨 뜻이냐면, 일반 분양분 금액도 낮을 뿐더러 일반 분양이 매우 불투명하기도 하고, 그 외에 조합원들의 분담금이라는 게 굉장히 많이 커집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수익성에 대해서 반드시 기본적인 체크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 부분이 없이 진행됐기 때문에 차라리 조합 설립 안 되게 더 좋아졌겠지만, 이거는 결과론적으로 좋은 것이지 사실은 의도한 바는 아니지 않습니까? 조합 설립 하려고 했는데 조합 설립의 요건을 제대로 못 맞추셔가지고 시간 낭비, 돈 낭비 하시면서 총회까지 다 하시고도 조합 설립이 안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시행사 대표라고 하시는 분의 지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단편적인 부분 때문에 중단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왜 안 되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해봐 드리겠습니다. 빈집 및 소규모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보시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의 준용이란 항목이 있습니다. 이게 제 56조로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임원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어요. 조합의 법인격, 정관, 임원 등에 관해서는 같은 법 38조 및 제 40조부터 46조까지를 준용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되어 있지 않으니까 마치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임원에 대한 제약이 없다. 그래서 누구나 조합장이 임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실 수 있는데 이게 준용이라고 되기 때문에 헷갈리실 수 있는데 그래서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어떻게 나와 있냐면 41조 조합은 임원 이거 준용하는 걸로 나와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 영업하는 자 43조 같다고 하고 1번 정비구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선임일 직전 3년 동안 정비구역 내 거주기간 1년 이상일 것. 1년 이상이죠. 물론 그분들이 1% 지분을 달라고 하셨는데 전입을 하셔가지고 1년 이상 즉 조합 설립인가를 위한 조합 임원, 조합장 출마될 때가 1년 이상 거주가 되셨으면 또 가능을 하겠죠. 혹은 정비구역 내 건축물 또는 토지 등을 5년 이상 소유하고 있을 것 이렇게 법적으로 요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임원에 대해서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모르시는 거죠. 모르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는데 팩트를 아시고 난 뒤에는 이런 분들한테 사업을 맡기시겠습니까? 안 맡기시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 한번 체크를 해봐 드립니다. 정리하면 빈집이 소규모 정비에 관한 특례법 특히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서도 임원의 요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관에 표시가 되어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하고 있는데 제가 또 요즘 이렇게 맡아가지고 서울의 동대문 관할의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 대한 조합 설립 인가에 대한 업무에 대해서 제가 좀 체크를 하고 있는데요. 또 이쪽은 반대입니다. 조합 설립 인가 다른 타구보다 거의 사업 시행 인가 수준의 자료를 요구하시고 계세요. 특히 조합 설립 인가를 준비하는 입장, 특히 8월 4일 때문에 투기과열지구와 돼 있는 이런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하루가 1시가 바쁜데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행정 낭비일 정도로. 왜냐하면 어차피 조합 설립 인가에 대한 연번 동의서를 내주시는 거고 연번 동의서가 법적인 요건에 맞춰 들어와야지 그때 돼서 어차피 변동될 수 있는데 사업시행 인가에 대한 서류를 맞춰야 되는데 실제로 비료율이라든가 특히 SH의 신속통합 그걸 받아오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것도 밀려 있어서 3주 뭐 한 달 이상 걸린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를 제가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들어보니 사업성이 없는 것 특히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되지 않는 곳에 연번 모래가 초기에 나갔겠죠. 그래서 허그 자금 초기 사업비로 해서 용역비 받아가기 위한 그런 일들이 많았을 겁니다. 추측컨대. 그래서 그런 주민들의 민원이 많아서 아마 더더욱 또 자체적으로 이 구청에서는 더 강화한다고 말을 하거든요. 조합 설립 인가를 위한 거민 동의서 신청 기준을 더 엄격하게 한다고 합니다. 사실 이거는 법 취지에 매우 어긋납니다. 마치 이 담당 주무관, 담당 공무원의 입장에서 보면 연문동의서 들어오기만 하면 연문동의서만 나오면 조합 설립인가 쉽게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해보신 분들은 얼마나 어려운지 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동의서를 배포를 해서 주민들 자치로 이루어지는 비중이 가장 큰 소규모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못하게 하는 건 사실 행정적인 낭비가 참 크다고 보여지고요. 하지만 사업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아까 처음에 이렇게 사연으로 소개시켜드린 이런 부분으로 접근하시면 공무원도 답답해서 이게 사업 번이 안 되는 거 아는 수준으로 준비하시면 또 주민들의 피해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현장은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또 이런 사소한 문제 때문에라도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제가 이것 때문에 전국에 사연을 많이 받습니다. 제가 유료로도 말씀을 드리지만은 사실 터무니없고 뭐 그런 일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매우 감사하다고 제 상담을 받으시고 그러신 분도 많이 계시는데 또 한 줄짜리 질문도 되게 많습니다. 이거 사업 진행되나요? 뭐가 필요합니까? 뭐 이렇게 오시는데 일일이 답변을 다 못 드리는데 제가 답변을 또 드리기에는 또 너무나 또 개인적인 질문일 수도 있어서 그런데 혹시나 기분 나쁘셨다면 좀 구체적으로 정리하셔가지고 질문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한번 알아봤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준용하기 때문에 가로주택 정비사업 임원에도 제약이 있다. 즉 거주요건과 소유요건이 있으므로 아무나 임원 자격할 수 없다. 이 부분 한번 확인해 드렸고요. 시행사 대표가 1% 지분 가지고 와서 조합장 나눠도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한데도 현장에서는 1인인 일 있고 또 반박을 못 하시거나 확인을 못 하시면 또 그렇게 또 진행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 생기시면 언제든지 저한테 문의를 주시면 답변을 드리고요. 좀 쉽게 영상을 찍고 자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로주택 정비 사업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질문에 대해서 임원의 조건, 임원의 요건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봐 드렸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